제가 개업하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수임이 안 되면 어떡하지? 수임이 안 되면 좋죠. 그 시간에 놀 수 있잖아요. 예, 오늘도 이제 요즘에 이제 혼자 떠드는 게 좀 그래가지고 조만간 손님을 한 분 모실까 합니다. 게스트가 있으세요? 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을 섭외를 하지 않고요, 일부러 제가 모르는 분으로 이거는 스타트업 주제로 할 거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분 얘기랑 약간 관련이 없긴 한데 이제 일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주 고루한 주제죠.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직장인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갭을 좀 많이 느껴요. 우리 회사에도 이제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시고, 저는 이제 또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본인의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삶과 개인의 삶, 이거를 좀 나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나눌 수 있죠. 나눌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법무관을 할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빨리 일하고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나서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애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제 시간에 관한 걸 생각하면, 사실 시간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게 버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인다. 과연 이제 그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공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결국에는 어딘가는 쓰일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한글을 배우면은 한글을 나중에 이제 쓸 거니까 잘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영어를 할 때도 영어를 배워서 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심지어 여러분들 기술 시간에 용접 중에 아크 용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아실 필요가 없지만 아크 용접이 뭐냐면, 철과 이 용접봉 사이를 붙였다가 떼면서 이게 전기를 흘려가지고 그때 순간적으로 흐르는 전기로 용접봉을 녹여서 용접을 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아크 용접을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았지만, 인생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배운다는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부가 사실은 괴롭진 않았어요.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공부들 하나하나가 바로 지금 제가 이 책상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때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거나 외워지지 않거나 이해가 안 돼서 괴롭긴 했지만 그 자체의 시간이 아깝진 않았어요. 저는 약간 그런 기조를 쭉 이어갔고, 바른에 있을 때도 이제 법무관 때는 사실 일이라는 게 좀 놀고 싶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바른에 가서도 일을 할 때 조금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월급은 월급이지만 또 이제 내 이 일을 경험을 하고, 이런 또 좋은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파트너 변호사님들이 좋은 사건 주시면은 그 사건 잘 처리하고, 또 의뢰인들하고의 관계도 이제 잘 만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야근을 하든 또 일요일에 출근을 하든 별로 괴롭지 않았습니다. 괴로웠으면 안 나왔겠죠.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애가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조금 괴롭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아이의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본인이 지금 당장 장난감 TV를 보고 싶은데 못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직장을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자 되는 동영상, 거기 보면은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만 현업에서 쌓여도 많은 기회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직장인은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겪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회사 내에서도 평판을 쌓으시고, 업계에도 평판을 쌓으면은 분명히 이제 더 좋은 자리나 옮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 일은 본인이 당장 자기의 상사를 자기가 결정할 수 없고, 자기의 클라이언트를 자기가 선택할 수 없어서 내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또 심지어 이제 그것과 자신의 일상을 구분하지 않으면은 너무 괴로울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거는 필요하면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저도 심지어 사업을 하면서도 업무와 저를 분리시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간을 보내서 그냥 월급을 받아서 즐겁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좀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는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평가는 블라인드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할 때도 그랬고,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혼이 난다든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하면, 그걸 해소하는데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왜 계속 공부 잘하냐면, 공부 말고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선생님한테 혼나지도 않고, 엄마한테 혼나지도 않고, 자기가 뭘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비교적 덜 제지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못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혼이 나면 그거를 마음속에서 푸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그걸 하느라고 뻘짓도 하고, 뭐 TV도 보고 잠도 자고
하고, 근데 만약에 혼나지 않았으면 버리지 않았을 시간들, 그런 것들은 아깝죠. 직장 생활에서 상당수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일과 행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랑 조금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A라는 회사에 지원을 해가지고 다니게 됐어요. 옛날에는 뭐 A라는 회사에 가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A라는 회사를 다녀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더 좋은 곳으로, 항상 그런 촉을 세우고 있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이직을 권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자기의 포지션을 자기가 정하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약이 있죠. 본인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또는 이제 용기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이직에는. 이제 그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갈 수 있는 데는 분명히 있고 여기가 좋을지 다른 데가 좋을지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스트레스가 상당히 풀립니다. 본인에 대한 자존감, 자기의 위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는 것만으로도 훨씬 스트레스가 풀려요. 근데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냐면 자기가 50의 위치에 있는데 60의 위치를 노리는 건 괜찮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운이 좋으면 또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50에 있는데 갑자기 90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저는 90이 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50, 60, 70, 80, 90이 되잖아요. 그 단계를 밟아서 하시면 되는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환상 속의 그대란 노래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 지금 자신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조금 잘못 생각하고 그 자기 이상과 이걸 맞췄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트러블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에 본인을 빨리 60으로 올리고 60에서 70으로 올리고 그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올라가지잖아요. 이 괴리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느라고 시간 낭비한,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내가 뭘 이루면 느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당시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때 느끼는, 그것이 사실은 행복이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왜 일을 하냐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이나 우리의 상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당장 돈을 버는 게 이제 제일 큰 이슈인데 돈이 없으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뭐 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이제 돈을 버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돈을 버는 과정 자체도 자기의 발전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이런 것과 들어맞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게 본인에게 좋고, 그것이 사실 운명이 아닐까.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신과 몸이 다 피폐해지고 그거는 어딘가 잘못된 곳에 있다는 신호거든요. 때문에 본인이 그런 상태라고 혹시 생각하시면은 돈을 벌면서도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를 고민하시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답을 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고 이번 달을 그냥 넘기기 시작하면 골문 게 계속 쌓이게 되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직장인 버전.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넘어가는 요 브릿지가 있어요. 직장인이 사업자가 되는 이유, 그 돈으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그게 더 많은 걸 알면서도 직장에 있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은근히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왜 안 나오냐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치는 가능성이잖아요. 아직은 가능성에 불과하고 현실화되지 않았잖아요.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저희 이제 요즘에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본인이 지금 받는 월급도 적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 그거의 몇 배를 벌 수 있는 분들이에요.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럴지 아닐지 어떻게 하냐, 불안하다, 요게 이제 대부분의 말씀이에요. 저도 이해하죠. 저도 개업할 때 그랬으니까.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브릿지, 그거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본인이 지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이제 사업자가 된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러면 이제 사업자가 되면 무엇이 행복하냐, 이제 본인의 일과 본인의 돈과 본인의 시간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이 생깁니다. 제가 개업하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임이 안 되면 어떡하지? 수임이 안 되면 좋죠. 그 시간에 놀 수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맨날 같이 막 9시, 6시 뭐 야근도 하고 매일같이 쳇바퀴를 도는데 그 시간에 책도 읽을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치가 사실 크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하면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빠지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죽을 것 같아. 대신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자가 되더라고요. 그걸 감수하기 시작하면 이제 직장인으로서 묶여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높은 가치를 했는가, 또는 반대로 회사가 얼마나 자기의 많은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이제 회사에서 채워줬던 부분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더 채워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자기의 훌륭한 가치는 널리 알려서 돈을 버는,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업가는 더 이제 행복과 가까운 게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해요. 변호사의 예를 들어도 변호사 분야가 엄청 많잖아요. 물론 돈이 되는 곳을 하기도 하지만 돈이 되는 것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은 안 하게 돼요. 약간 하기 싫어 얼굴 싹 비치면은 의뢰인도 안 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일과 행복의 밸런스가 찾아지는 것이고. 아니 제가 오늘 말씀 듣고 가장 크게 정리가 된 포인트 중 하나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일에서 안 행복하고 다른 무언가를 하면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정리된 부분 중 하나는, 흘러간 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또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자체로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능동적으로 행복하려고의 어떤 대응들이 있더라고요. 전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역시 꿈보다 행복이 좋네요. 금방 얘기를 들으면서 좀 부연을 하고 싶어진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전환이 뭐냐? 저는 직장인이다가 사업가가 될 때 굉장히 큰 전환을 겪었고, 동업을 하다가 제가 이제 다시 대표로 나올 때도 굉장히 큰 전환을 겪었어요. 근데 전환을 앞에 두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외면합니다. 안 하고 싶거든요. 모든 걸 바꾸고 자기가 다시 위험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 옆에서 보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자기의 판단을 조금 믿고, 사실 극적인 전환이란 게 자기는 엄청 극적인 것 같아도 옆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전환을 하기 전에 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다가 기업을 하면 잘 될까?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개업을 하면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면 사실 대략 답이 나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아까 이제 50짜리 능력자가 90을 꿈꾸면 이렇게 안 되지만, 50짜리 능력자가 60을 꿈꾼다든지 80짜리가 90짜리가 꿈을 꾸는 거라면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러면 사실 성패도 대략 보여요.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옆에 이제 좀 그래도 믿을 만한 조력자한테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하면 그분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기가 말을 하고 그 조력자가 피드백을 하는 것만으로도 깨닫게 돼요. 우리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 네네. 그런 구체적인 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훨씬 더 뚜렷해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할까 말까 이건 사실 고민이 아니고 그냥 맴도는 거다.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무슨 주제로 얘기했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가 댓글도 달고, 또 영상이 될만하면 따로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몽이도 안녕. 안녕. 안녕.